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올해 첫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발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조심해야 될 때가 됐죠? 여름이 이제 됐으니까요. 이게 이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입니다. 여러분들은 뭐 거의 들어오실 일이 없고요. 뭐 이걸 들어오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. 근데 저는 이제 가끔 들어갑니다. 이제 혹시 뭐 다른 뭐 유행하고 있는 병이 있나 해가지고 가끔 들어가는데 오늘 이제 좀 한가해서 들어가 봤더니 이런 보도자료가 떴어요. 보시면 올해 첫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가 발생해서 예방수칙 준수 당부 이렇게 돼 있죠. 이걸 이제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. 그래서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비브리오 폐혈증이 이제 발생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주의해라. 예, 이런 뜻입니다. 그러니까 원래 지금부터 많이 생기지는 않고요. 보통 한 뭐 9월 뭐 이 정도는 돼야지 많이 발생을 합니다. 근데 첫 환자가 지금 생겼다는 거죠. 이 비브리오 폐혈증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균에 의한 감염이에요. 균에 의한 감염인데 무슨 균이냐면 이게 이제 비브리오 벌니피쿠스라고 하는 균입니다. 얘가 이제 들어오면은 몸에 들어오는 경로가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상처가 있는 피부에 이제 상처가 있을 때 글로 들어와서 이제 염증을 일으켜서 막 수포 물집 같은 게 잡히고 점점 더 심해지면은 그것 때문에 폐혈증으로 가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이제 먹어서 생기는 거죠. 먹어서 이제 감염이 돼서 이제 폐혈증을 일으키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어디에 많냐면 바닷물에 있어요. 바닷물에 있는데 주로 이제 이 해산물들이 이제 이 바닷물에 사니까 여기에 이제 이 균이 많이 번식을 하겠죠. 그 중에서도 무슨 해산물이냐면 굴입니다. 굴. 영어로는 오이스터요. 여기 이제 압도적으로 많이 있어요. 그게 이제 원리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균이 뭐 이렇게 이제 생겼으면은 여기 캡슐이 있는데 이 캡슐이 없으면 없는 그냥 형태가 있는데 이런 없는 형태는 별 독성이 없어요. 근데 캡슐이 있어야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이게 굴로 이제 없는 형태도 굴로 이제 얘가 가게 되면 캡슐을 다 만들어 가지고 나오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굴이 이제 좀 가장 케이스가 많아요. 예. 그래서 뭘 조심해야 될까요? 당연히 어패류, 굴을 포함한 이 어패류를 익혀 먹고 바닷물 접촉을 주의하고 상처가 있으면 이 바닷물에 사는 이 균이 상처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주의하면 되는데 왜 이런 걸 보도자료까지 내가면서 이렇게 당부를 할까요? 그거는 이 비브리오 폐혈증이라는 것이 이 치사율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. 이게 치사율이 거의 뭐 한 30-40%? 이 정도 돼요. 30-40% 되고 보세요.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서는 이게 폐혈증이 발생하면 50%까지 높아진다 이렇게 돼 있죠.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죽는 거예요. 이거는. 그러니까 굉장히 드문 병이지만 그러니까 2018년도 보면은 환자가 47명이 발생했는데 사망자가 20명이죠. 거의 뭐 절반, 약간 절반이 안 되지만 절반 가까이 사망을 한다는 거예요. 그만큼 심각한 병이다. 사실 지금 뭐 암 환자도 바로 발생했다고 바로 뭐 돌아가시고 이러진 건 아니잖아요. 근데 이거는 일주일 내에 거의 뭐 결판이 나는 그런 병입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. 이만큼 이게 이제 치명률이라고 해요. 치명률. 치명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선 1차 의료기관에서도 이런 의심되는 환자분들은 꼭 리퍼를 하고 방치하지 않도록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. 특히 이제 누구한테서 이걸 주의를 해야 되냐 그러면은요 여기 있죠. 간질 환자입니다. 간질 환자. 알코올 중독 그리고 당뇨병 이렇게 돼 있죠. 사실은 요게 이제 다 면역이 떨어진 면역 저하자라고 보면 돼요. 그러니까 뭐 꼭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뭐 HIV, 에이즈에 감염돼 있으면 당연히 면역이 떨어지겠죠. 그런 사람들도 다 고위험군입니다. 또 이제 뭐 CKD, 그러니까 만성 콩팥병이어도 고위험군입니다. 면역이 떨어져 있는 모든 환자분들은 이 비브리오 폐혈증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. 네.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제가 뭐 이런 거를 진료실에서 이제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당뇨병 환자분들, 그러니까 당뇨 조절이 뭐 잘 되고 간질 환자들 꽤 있거든요. B형 간염 해서 뭐 LC까지 오신 분들도 간혹 보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여름에 병원에 오시면 저는 이제 가끔 가다 얘기를 합니다. 첫 이제 비브리오 폐혈증이 언제 생겼으니까 뭐 바닷가 놀러 가시거나 뭐 할 때 상처 있으면은 바닷물에 들어가지 마시고요. 그리고 뭐 굴 같은 거는 반드시 익혀 드세요. 이렇게 하면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아니 뭐 굴을 자기는 너무 좋아하는데
그러니까 생굴을 좋아하시는 거죠. 생굴 좋아하는데 뭐 조금 먹으면 괜찮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요. 조금 먹으면 괜찮고 많이 먹으면 뭐 나쁘다 이런 거 없어요. 그냥 이 조금도 뭐 확률은 줄어들겠죠. 어디 비브리오 뭐 균이 뭐 어느 굴에 어떻게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. 근데 조금 먹어도 그 조금 먹은 그 굴에 만약에 비브리오 균이 있었다면 뭐 감염이 될 위험이 높은 거죠.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. 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어디 뭐 청정 지역에서 자란 굴이니까 뭐 그 굴은 먹어도 되지 않겠느냐.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상관없어요. 청정 지역이더라도 이 비브리오 균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. 청정 지역, 공해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. 이거는 균이거든요. 공해라는 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공장에서 만들어낸 그런 물질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, 균을 막 뭐 청정 지역이라고 해서 다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 청정 지역에서 뭐 만들어진 굴이라고 해서 안전하다 이런 거 아니고요. 그리고 또 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뭐 이제 굴을 좀 보고 자기가 좀 이상하면은 그때 이제 안 먹으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, 이거 뭐 냄새 맡고 알 수 있는 거 하나도 없고요. 뭐 굴이 뭐 이 비브리오페에 이제 벌니피쿠스가 있다고 해서 특별한 어떤 맛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변화가 없어요.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. 본인이 뭐 이걸 조심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생굴 그냥 드시지 마세요.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말씀드립니다. 특히 이제 간질환자 이런 질환이 없으면은요, 사실은 이제 감염이 됐다 할지라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요. 약간 뭐 설사하다 넘어갈 수도 있고, 또 조금 뭐 열 나고 뭐 그런다고 해도 이렇게 사망률까지 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. 그렇지만은 만약에 이런 기저질환이 있다면, 이 기저질환이 있다면 치사율이 몇 프로예요? 50%까지 올라가잖아요. 예. 폐혈증까지 가면은 이제 높아지는데, 이런 병이 없으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, 이런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굴은 그냥 충분히 익혀서 드시고요. 물론 뭐 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. 어패류, 그러니까 조개 같은 데도 다 있어요. 조개 같은 데에서도 이제 있을 수가 있고, 물론 굴에 메인으로 있지만 다른 어패류도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패류들도 다 충분히 익혀서 조개 같은 경우에는 이 뚜껑이 열린 다음에 확실히 끓여야 됩니다. 그러니까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뭐 끓인다고 이 뚜껑 안까지 뭐 열이 전파돼가지고 다 죽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. 뚜껑이 조개 그 껍질이 이제 열리고 그 안으로 이제 뜨거운 물이 들어가가지고 끓여야 되는 겁니다. 그런 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살펴볼까요? 어떤 분인지. 이분 같은 경우에는 환자는 여기 이제 이분도 이제 당뇨병을 기저질환으로 앓고 있다고 돼 있죠.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당뇨병이 뭐 그렇게 면역 저하를 많이 일으키지는 않기 때문에 뭐 당뇨병보다는 사실 간질 환자들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제 현재는 항생제 치료로 폐혈증은 회복된 상태이고 역학조사 중이다 그랬죠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뭐 그렇게 심한 당뇨가 아니고 그냥 항생제 치료로 잘 회복이 된 상태. 그러니까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위험하지 않은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첫 환자가 생겼다는 거는 다른 환자분들도 이 비브리오 폐혈증에 잘못 노출이 되면 감염이 될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예방 수칙 한번 보죠.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,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먹고요.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로 들어오거든요. 그러니까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바닷물로 나가지 마세요. 네. 그리고 85도 이상 가열을 해야 되죠. 여기 껍질 나오죠. 여기 껍질이 열리고 5분 동안 더 끓여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물이 아니라 그냥 증기로 끓이는 경우에는 더 오래, 거의 10분 정도 요리를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조리할 때 바닷물로 조리하지 마시고 수돗물에 씻어야 된다. 왜냐하면 바닷물에는 비브리오가 살 수가 있잖아요. 비브리오는 이제 바닷물에 버니피쿠스, 이거는 이제 바닷물에 사는 균입니다. 그리고 이제 다른 어패류를 요리를 했다면 그럼 소독하고 뭐 장갑 착용하고, 왜냐면 손에 이제 상처가 나고 그 손 상처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주의사항 같은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올해 첫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발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